네, 신기술 전문가 현재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회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중국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의 라이브 공개 방송 지금 함께 하시면은 뒷이야기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계속해서 게시판에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전화번호는 02-351-8200번입니다. 저희가 진단해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예, NH투자증권요. 증권주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그게 16,650원이요. 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16,65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 비중 20% 정도 되시고,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전혀 뭐 어떤 대응을 하신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시청자님? 예, 그게 제가 이제 넘어져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그 사이에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주식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이 밀려가 예, 있었군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자꾸 떨어져가 지금 막 9,000원대 하니까. 네네. 근데 해마다 이 배당금이 나오는 걸 그걸 위로로 삼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 배당금이 은행 이자보다는 괜찮았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손절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올해는 아주 배당금이 언제 나오는지, 그전에는 4월 달에 나왔는데, 네.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좀 손실이 큰 상황이신데, 마음으로는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배당 매력도 좀 떨어졌으니까 손절 처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시간 투자하더라도 원금 회복까지 좀 기다리고 싶으세요? 예, 손절은 안 하고요. 원금이 거의 될 때까지만 오면, 지금 5년 동안 배당금 받은 것만 해도 한 5,600만 원은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처음 살 때는 3,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금은 또 떨어졌다 하는데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그러면 이게 내가 사는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또 정신없고 머리 아프고 하니까 배당 매력 있는 종목 묻어두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이런 금융주들, 증권주들 배당 매력 있죠.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또 은행 이자보다는 지금 배당률이 더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밀려나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재표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높아서요. 별다른 전략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증권주들 이런 쪽이 작년에도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PF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었는데요. 그것도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조금 있긴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대형 증권주들이 장사를 되게 편하게 잘 했죠. 뭐냐 하면 신용이자, 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신용이자가 10%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그거는 이 증권회사에서 그냥 먹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낮추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탁금 이용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탁금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됐는데 예탁금 이용료도 좀 높여주는 그렇게 되면 기업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이때 보시게 되면 1,050원을 배당을 했었죠. DPS가 2021년도에 보면 1,050원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그 기준이 아니라 현재 배당 수익률로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이걸 지금 팔아서 은행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판 금액, 그 금액에 대한 이자밖에 안 주니까요. 자, 9,000원이면 지금 현재 9,000원대 있으면 10%도 넘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어떻게 건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저도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증권주들이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려면 시장이 돼야 돼요. 시장이 좀 좋아지고, 대세 상승기 이런 쪽이 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이 오려면, 좀 언제 올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이 언제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당금은 주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주주총회요. 주총 끝나고 한 달 안에 계좌로 입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주식을 보유를 하셨다라면 올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주총 시즌이 좀 있으면 될 거예요. 그 주총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계좌로 입금되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수령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없는, 좀 모멘텀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성장주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었죠.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보게 되면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끝나면서 한번 시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기술주들 구글이나 이런 쪽들에 해당되겠죠. 구글, 아마존 이런 쪽에 해당될 겁니다.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약간 바뀌었다라고도, 그런 바뀌는 과도기 그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한다라면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못해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익은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도 좀 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좀 이렇게 좀 배당 매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져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는 가격 17,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시면 괜히 좀 이렇게 정신만 사납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전체 시장이 되게 좋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종목도 올라올 테니까 대응 방안은 그때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은 꼬박꼬박 굉장히 좀 고배당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계속해서 올해도 나올 거고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이렇게 챙기면서 좀 쭉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은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예, 궁금한 거 없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지금은 아프시겠지만은 일단 배당은 잘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요. 시세 좀 움직이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증권주 NH투자증권 진단해 봤습니다. 또 상황상 이렇게 계좌를 자주 열어보실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렇게 열어봤을 때 뜻밖의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좀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또 탄탄한 회사이니만큼 좀 시간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첫 번째 저희 전화로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지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게시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다음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장기성장주로님, HFR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34,55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6G와 실적의 조합 매수했는데 빠지네요. 추가 매수 가격대와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차트 봤을 때 아마 지난달쯤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당시 35,000원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31,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은 0.6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10% 정도였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염두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HFR 지난해 통틀어서 좀 전년 대비 300%가 넘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올해 실적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거란 긍정적인 레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본의 6G 관련 개발이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HFR도 통신장비 수출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6G 뭐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답답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6G라는 거 지금 뭐 5G도 설치 다 됐는데 6G 바로 이런 쪽이 실적에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6G를 보고 사셨다라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길게 보고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좀 보기는 큰 틀로 보고 주식을 매수하고 오늘 내일 당장 안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러셔서는 안 되겠죠. 자, 뭐 실적 부분들도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보고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작년에 작년 실적이 재작년 비해 갖고 한 318%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2022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때 2022년도 초에 시작할 때 그때 뭐 3,000포인트 근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400포인트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HFR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지금 보는 차트도 지금 현재 일봉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봉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6G 보고 하셨으면 길게 들고 가셔야 되니까요. 자, 일단 뭐 길게 보면 실적 부분들 뭐 작년에도 그렇게 좋아졌고요. 올해도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도 5G 뭐 이런 쪽들도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뭐 2분기, 3분기 이때 정도부터 시작해 갖고 통신 장비 업체들 이런 쪽들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느냐. 삼성전자가 대부분 수주를 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5G 관련 종목들도 지금 뭐 흐름들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적 부분들 다 좋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 HFR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도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가 수준은 보시게 되면 작년 뭐 그러니까 4월 달 정도네요. 그때 4만 원을 찍었는데 뭐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2월 달에도 한 3만 7천 원 정도 그까지 올라왔다가 밀리는 모습이었네요. 자,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뭐 시청자님 조금 보시고 계신 대로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길게 장기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추매 가격은 지금 뭐 시장 출렁출렁하면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3만 원 아래 구간 정도 내려오면요. 그때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있으니까 빠지더라도 그렇게 뭐 추가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추매 가격은 3만 원 아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작년 9월 달에 뭐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었네요. 그랬다가 뭐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매를 하시려면 3만 원 아래 구간 정도 내려오면 추매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실적하고 뭐 이 성장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고 좀 길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가격은 3만 원대 이하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게다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시간 투자를 조금 해보시죠. HFR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전화번호 저희 0232-8200입니다. 전화 주셔도 저희 바로 받아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대양금속, 대양금속 얼마에 사셨어요? 4,800원에, 네. 15%요. 비중 15%. 4,800원. 와, 오래되셨네요. 네, 작년에 샀는데, 네. 너무 오래됐어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원금회복 전화드렸어요. 궁금하시고. 1년 전에 네. 이 종목, 무슨 뉴스 있었나요?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그거 원전주라고 샀는데, 원전주라고. 네네네. 네. 샀는데 그 뒤로는, 오르지를 않아요. 예. 떳떳하게 한 번 이제 네. 올라가고.
올라도 4,000원을 못 뚫네요. 그쵸? 네네네. 알겠습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지 여부 저희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1년 전쯤에 원전 붐 생길 때 약간은 후발주자였나 봐요. 사셨는데 차트 보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안타까운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이 대한금속은 저도 원전 관련주인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엮였었나 보네요. 근데 시청자님도 그렇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이때 뭐 6월 15일 날 5,100원 정도, 5,180원을 찍었네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좀 그런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 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신 것 같아요. 자, 이 주식 투자를 아까 서두에도 좀 성일 하이텍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 이런 거는 나보다 더 바보를 찾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살 때도 뭐 굉장히 짜게 사야 돼요. 짜게 사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쫓아간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거 4,800원이면 지금 뭐 3,200원 정도니까 1,6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야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석연찮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영풍재질을 인수를 했는데요. 뭐 그거를 또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시비는 전환사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전환사채를 이 또 영풍재지가 받아가요. 그러면 이게 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뭐 이게 흔히 얘기하는 무자본 M&A 아니냐.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뭔가 석연찮은 게 또 뭐 영풍재지 저 샀던 부분들, 저 인수를 했던 부분들, 이 주식에 대해서 또 매도를 한다 그래요. 매각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정상적인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얼핏 봐서는 뭐 저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영풍재지에서 시비 받고 그다음에 또 이 대양재지에서 지분 초과 지분 남아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좀 매각하면 재무구조 좋아지고 좋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액면 그대로 내용만 보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걸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럴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또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주가 자체는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지금 이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영업이익도 한 138억 정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 152억 정도 영업이익은 났습니다. 근데 뭐 재작년보다 작년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자, 근데 뭐 이 부분이 매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영풍재지 지분을. 요게 잘 좀 이렇게 된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이런 부분들 뭐 중간에 조건도 뭐 변경되고 막 이렇게 좀 어지럽다 그래야 되나? 일사천리로 착착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좀 매각하는데도 약간은 삐걱거리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살짝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보유를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주가 위치 자체가 보시면 이쪽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가격대는 잘 깨지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3,000원 근처 정도 이쯤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그렇게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주가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이 전저점 2,980원이라는 전저점이 있거든요.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뭐 충분히 이런 과정들을 매집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2,980원이라는 가격을 깨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해 보시고요.
뭐 그래서 뭐 이쪽에서 잘 좀 좋은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이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2,98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깨면 좀 피곤해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가격을 깼을 때는 그때는 한번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2,980원 이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추가는 하면 어떡하실까요? 추가 매수 여부요. 네네.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시청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석연찮은 그런 면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그거만 보유하시고요. 뭐 그거만 보유하셔도 손절가 2,98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안 깬다라면 위쪽으로 뭐 그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재 갖고 계신 것만 보유해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탄탄하고 좋은 종목 많으니까요. 이 네. 종목은 빠져나오시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대한금속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한창 또 거래가 동반이 되다가 또 시들해지면서 밀려 내려간 종목 아쉬운 움직임이 있지만은 그래도 밝은 목소리 가운데서 시청자님 잘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금속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게시판으로 한번 가보죠. 어떤 종목군들 올라오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 나누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주소연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유신태우님이고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비중 30%에 31,150원 매수 단가고요.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특별한 공시는 없는데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 종목 오늘 좀 크게 밀렸습니다. 종가 21,100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9% 넘게 밀리면서 몇몇 분들이 좀 궁금하다고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31,000원대 매수하신 거 보면 작년 7, 8월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개별 뉴스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 연간 영업이익도 좋았는데요. 전년 대비 140% 정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같이 내린 건지 비중도 30%라서 좀 꽤 있으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도 이 ENF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렇게 밀렸는데 뭐 이유를 좀 찾아보려니까 뚜렷하게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시가격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들, 뭐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갖고 조금 이 조건들을 되게 좀 뭐랄까 뭐 진짜 너무 자국우선주의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전에도 좀 제가 이 반도체 지원법 관련돼 갖고 말쯤에 나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 TV 프로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뭐 저 전체 다 합친 금액이죠. 50조 정도 지원금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취지는 우리나라 땅에다 반도체를 지어갖고 공장을 지어서 저 뭐 지으면 보조금 줄게, 대신 중국에 뭐 투자는 안 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주말 휴일 지나면서 또 한 가지 뭐 되게 좀 석연찮은 좀 야 이건 뭐 이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데요. 뭐 지금 사업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계획보다 초과로 수익이 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를 자기들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찬 게, 그분 미국 쪽에서 뭐 관련되는 분이겠죠. 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 공짜 점심이 아니죠. 중국 쪽 뭐 지금 사실 미국이 달러라는 거 없으면 미국이란 나라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쫓아오니까 패권 유지하려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게 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실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크게 무리도 없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어요. 자, 보시면 그 전에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재작년에 한 2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626억이 났어요. 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모습이죠.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결 기준이 아니라 이게 자회사들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좀 착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 1, 2, 3분기 보면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별도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 때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31,500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으면 그 가격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신다라면 오늘 이게 분차트를 놓고 봐도요. 자, 아침에 시작해갖고 그냥 꾸준히 밀렸다가 오후장에 조금 바닥 잡는 듯 하더니 재차 밀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장대 음선이 났고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로 어느 정도는 또 좀 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실적 부분들 한번 보고 참고를 해본다라면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좀 30%나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더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 믿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어떤 뉴스가 나온다라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떤 게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뉴스가 좀 불안한 뉴스가 나온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상황을 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가져가 보자. ENF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를 동반하면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탄탄한 실적을 믿고 좀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만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더 사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청자님이 투자 전략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좀 풍자하는 그런 사진들이나 사파들이 좀 있더라고요. 워낙에 시장에서 소외되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 유신태우님, ENF 테크놀로지 꼭 좋은 결과 저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종목 좀 더 봐드릴게요. 지금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몇몇 기회들이 있으니까 잡아보시죠. 지금 올려주신 분 가운데서는 코코넷네 굉장히 좀 예쁜 필명을 쓰고 계신 분 MC넥스를 신청해 주셨어요. MC넥스 27,6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사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네요.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가 없으신데 MC넥스 과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비중은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MC넥스 오랜만에 좀 봅니다.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 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이 종목 상담을 하는 프로를 토마토TV에서 거의 다 출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처음 상담을 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MC넥스는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죠.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굉장히 많이 좀 쓰임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투자자의 날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을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카메라들 이런 것들을 카메라 6개를 이렇게 달아서 거기에서 각자 들어온 거를 AI가 분석해갖고 중앙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율주행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진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도 마찬가지 이 카메라 수요가 앞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현재도 카메라 달리는 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로봇 쪽도 굉장히 핫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하는 얘기가 자꾸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봇이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로봇은 그러면 뭘로 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는 사람 수하고 로봇 수하고 비슷해진 시대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이쪽에도 카메라를 달 거 아닙니까? 카메라 모듈을 달아서 그걸로 사물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테고, 또 지금 전장 같은 데서 드론 같은 것들, 이런 쪽도 굉장히 큰 활약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들 카메라 달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작년에 한 107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났는데요. 재작년에 239억이었으니까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감익 구간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고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익 규모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6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할 만한 가격대,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망치들, 예상치들입니다. 그리고 또 큰 틀에서의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간의 움직임은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좀 쎄해지고 미국 쪽에서 긴축 더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전저점을 깨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이렇게 매수하신 가격 근처나 요쯤에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손절가 같은 것들, 목표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반토막 나서 상담해 오시고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 MC넥스 같은 경우는 25,900원이라는 가격, 작년 10월 13일 날 찍은 저점입니다. 자, 요 위에서만 있으면 웬만해서는 잘 깨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요 위에서만 있으면 일단 보유를 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25,9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일단 깨면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면 20선하고 여기 다 뭉쳐있는 이 가격대는 돌파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돌파하게 되면 한 32,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25,900원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32,000원 약간 위에 정도, 그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코네트님의 MC넥스 오랜만에 봤는데요. 이 종목은 사신 가격과 오늘 종가가 큰 차이가 안 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진단해 드립니다. 25,900원 손절 라인, 목표 주가는 32,000원입니다. 지금 바닥가 따지기 구간 정도로 판단이 됐으니까요. 이 종목으로 좀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한 종목 더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혹시라도 저희 이 방송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게시판에 있는 숨은 고수분들이 또 이런저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저희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점심 뭐 먹지 님께서 파워로직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분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5,197원에 사셔서 지금 수익 구간 20% 비중입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수익일 때 파는 게 좋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시청자분, 이 곰님께서는, 파워로직스 오늘 좋았네요. 241선 뚫으면 더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일단은 좀 주셨습니다. 과연 이분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지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저희 2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 종목이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좀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이 파워로직스는 오늘 어제하고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었죠. 현대차하고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협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성일라이텍 아까 보셨지만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가기도 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기가 그렇게 뭐 썩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흑자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흑자 기업들도 많고 영업이익들, 이익 나는 기업들, 그리고 계속 늘어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굳이 적자 기업에서 매매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작년에 한 398억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 141억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26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이렇게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그렇게 안정됐다라고도 볼 수 없는 기업이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BPS 같은 경우는 뭐 6,000원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주당 순자산이죠. 근데 이 적자 기업이면 계속해서 주당 순자산을 갉아 먹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좀 올라왔을 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14일 날 유럽판 IRA가 발표가 되니까요. 자, 지금 현재 뭐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좀 하긴 할 수 있겠죠. 펫배터리 관련주들도. 근데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10%는 내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만 좀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다음 주 정도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펫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럼 그때 나머지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전략이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파워로직스 들고 계신 점심모먹지님, 일단은 수익 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익을 좀 단계별로 좀 더 늘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종목을 봤는데요. 이제는 수익 나신 분들, 그렇지 못하신 분들 완전히 좀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차트 오랫동안 안 봤다가 뭐 반토막 나신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단기에 크게 또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3월장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시장은 계속해서 2월 한 10일 그 지나면서부터 계속 시청자님들께 현금 좀 만들어 두십시오. 시장 좀 조심하십시오.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답답하게 좀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 조금 이 부분에서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주가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 줘야지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밀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항선이랑 구간들을.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전히 한 단계, 박스권이 한 단계 이렇게 레벨 다운돼 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이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는 위에서는 21이평선이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22평선까지 나오면 반등이 잘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이 22평선이 있는 위치가 2450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쪽으로 뭐 이렇게 크게 공간이 열려 있지도 않아요. 다만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도 조금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전저점, 그러니까 그게 6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지난번에도 조금 엊그저께도 지지를 받았는데요. 자, 이 62평선은 단기적인 지지 라인 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밑에도 122평선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박스권 정도, 그 정도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은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이 움직이는 모습 한번 보시면요. 제 눈에는 이게 2월 초 그때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크게 좀 올라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 그 투자의 신이라는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조금 현금을 코스닥 시장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뭐 고사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지금 뭐 코스닥 시장도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추격 매수는 조금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현금 보유하시면서 관망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2월은 사실 코스닥 쪽의 압승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전망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료로 온라인 공개방송 여신다고요. 어떤 내용 준비돼 있을지 좀 예고를 해주시죠. 예, 내일 금요일이죠. 오후 4시 유튜브하고 이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하고 거기서 같이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직 주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수익을 내는 거는 항상 옳은 겁니다. 내가 맞췄으니까 수익을 내는 거고 내가 틀렸으니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수익은 항상 옳은 겁니다. 자, 시장에 관계없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좋은 그런 전략이 될 겁니다. 내일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과연 어떤 장세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드린 조언 참고하셔서 꼭 더 나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